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을 맡은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네, 성규 씨, 낚시 좋아하세요? 제주에 살면서 낚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낚시를 딱 들이우고 이 고기를 기다리는 그 맛,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네, 오늘 이게 낚시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주에 네. 낚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렇죠.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여기만 할까 싶습니다. 바로 추자도인데요. 우리 추자도의 특파원 이용현 마을 기자가 추자도 낚시의 매력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추자도 하면 낚시 천국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죠. 오늘은 특별히 저와 이웃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과 저 푸른 바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추자도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기가 네, 있는지. 오늘 모처럼 나가시니까 손맛 보시고 잘 다녀오세요. 정겹습니다. 네. 네.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이 기분은 추자도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기쁨입니다. 추자도에서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는 네, 지금 추자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신양항에서 출발해서 한 10여 번쯤 달려왔습니다. 우와. 저기 수덕도 아래에 벌써 낚시하시는 낚시객들이 있군요. 분이 자리를 잡고 낚시하고 있네요. 저기 포인트인가 봐요. 지금 우리는 이 사자바위 뒤편에 너무 와서 멋있습니다. 있는데요. 사자바위. 이 뒤편 모습보다 저쪽 앞쪽의 모습이 와. 더욱 그 사자가 웅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자바위의 네.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높은 절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둥근 바위처럼 보이는데 이 아랫부분에 와서 보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저 멀리 하추자 신양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해서 나온 신양항이 아주 까마득히 멀게 보입니다. 10분 달려왔는데 말이죠. 저곳으로부터 우리가 한 15분 정도 배로 이동해서 네, 지금 네. 이 수덕도 앞에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밑밥과 미끼를 쓰지 않는 일명 분갈 낚시, 루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천국이라는 추자도의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이 고기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선장님, 고기가 안 나옵니까? 예, 고기가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낚시했는데 입질을 한번 안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를 잘못 찾았군요. 저기 배가 오고 있습니다. 저 배는 진도에서 제주를 왕복하는 그러한 쾌속선입니다. 제주에서 추자가 45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빠른 그러한 배가 되겠습니다. 빠른 저게 배군요. 배가 예. 건조된 지 얼마 안 되고 취항을 시작한 지도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촬영을 하면서 말씀까지 그냥 잘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대단하십니다. 프로님은 네. 지금 농어를 잡기 위해서 농어 루어를 치고 있습니다. 캐스팅이 아주 멋집니다. 하나 올라왔나요? 초수입니다. 쥐고기가 걸려 나갔습니다. 백줄이라고 하나요? 앞에 쥐고기? 쥐고기를 파닥파닥 하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쏨뱅이가 걸려 나왔습니다. 쏨뱅이. 회로 먹으면 정말 드디어 맛있습니다. 한 수 왔습니다. 떨어져 보기. 입질이 왔네요. 오, 와, 참돔입니다. 참돔. 이게 아유. 다양한 어종들이 올라오네요. 몇 장가요? 힘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고기 같은 고기입니다. 고기 같은 고기라고 하시네요. 네. 참돔 정도는 올라와 줘야죠. 이렇게 섬이 크고 작은 섬들이 한 40여 개가 주변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추자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바다 가운데로 보면 가운데 쪽에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은 청도, 일명 프랭이라고도 합니다. 저 프랭이 앞쪽에 머리 부분 쪽에 보면 봉이 3개가 솟아 있습니다. 저 삼봉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삼봉은 바다 한가운데로만 나왔을 때 저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육지에서는 안 보이고 바다에서만 보이는. 아주 멋지게 솟아있죠. 낙차등처럼. 그다음에 이 청도 뒤쪽으로 보면 그 유명한 밤미역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추자도가
이 자연산 미역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밤미역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바위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오리똥이라고 합니다. 오리똥이요? 물고기는 많이 낚지 못했지만 바다 한가운데 나와서 바람 맞으면서 앉아서 이 시간을 즐긴다는 게 이 섬 생활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예, 오늘 그래도 손맛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참돔 큰 거, 굵직한 거 몇 마리 나오고. 많이 금일 출조해서 잡으셨네요. 네. 잡은 조항입니다. 참돔 몇 마리, 그리고 쥐고기, 잡어. 오늘 저녁이 얘네들로 인해서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바다가 우리에게 내어준 생선 몇 마리가 우리 식탁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저 끼고 싶네요. 정겨워 보이네요. 네. 이번엔 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도면의 인구가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약 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기 마련인데 아름답고 깨끗한 우도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청정 우도 다회용컵 반납기인데요. 우도 내 카페 9곳, 그리고 천진항, 허우 목동항 대합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도안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보증금 1,000원을 내면 다회용 컵을 내드리는데요.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자, 이분은 다회용 컵 5개를 반납 중인데 그럼 5,000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바로 나오네요. 현금이 착착 나오죠. 쉽죠?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거 써보니까 어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쓰레기에서 저희가 다 재활용해서 음료 버리고 불편했는데. 그전에는 다 버렸었어? 네, 그거 뭐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받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그렇지. 사장님 나중에 앱으로 받으시면 10%를 더 줘요. 진짜 쏠쏠해요. 이걸로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저기 반납하시면 해피앱으로 받기가 네, 있거든요. 그 포인트. 그게 네네. 계좌 이체가 무료로 되는데 10%를 더 주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많이 하시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지 않나. 아까 현금으로 나오니까 되게 놀래서 하던데 왜 놀라셨어요? 돈이 나오니까요. 우도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보완해내고 생각해낸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이런 뜻깊은 활동에 많은 카페들도 그리고 식당들도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도 못지않게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명승 78호 쇠속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밀려드는 관광객만큼이나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은 마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하요동에 위치한 쇠속각. 천연기념물 제182호 효돈천의 하구 쇠속각은 아름답고 뛰어난 비경으로 유명하여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쇠속각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닐, 일회용 컵, 소주병 등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곳곳에 널뛰게 있었습니다. 쇠속각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쇠속각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쇠속각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즐기며 쇠속각 주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좋지만 자신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꼭 가지고 가는 최소한의 양심은 없는 걸까요? 자신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지고 가는 양심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을 기자 이영은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석거리라는 말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비석이 있는 거리란 뜻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조천읍 함덕리에도 이 비석거리가 있는데요. 네. 주위에 비석이 없대요. 어찌된 일인지 배진선 마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함덕리로 들어가는 일주도로 마을 입구에 비석거리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함덕뿐 아니라
김영, 세화, 성산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모두 이 정류장을 통과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 정류장 이름은 비석거리인데 주변 어디에도 비석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저 동네 자주 가는데. 저는 지금 함덕리 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비석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은 함덕리 1구 비석거리에 있는 비석들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옮겨놨다고요? 되니까 여기저기 산재에 있었던 비석들을 한 군데 모인 것이 1955년도 이쪽 저쪽에 그때 이설을 했죠. 현재 함덕리에는 공적인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0여 개 이상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석의 주인공을 찬양하는 것들인데요. 그중 오래된 것은 1800년대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원팔의 공덕을 기리는 휼민 선정비가 있습니다. 백성을 보살피고 훌륭한 정치를 했다고 해서 세워졌는데 실제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석은 일제하 항일 운동을 하던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뜻을 함께하던 벗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 비석 건립 때문에 일제 경찰에 의해 핍박을 받다가 독립이 되어 다시 이렇게 마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공덕비 뒷면에는요. 차디찬 흰빛 밑에 눌린 무리들아 고함쳐 싸워라고 피 흘린 동지였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괜찮았나요? 네. 결의가 느껴지네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비석들이 있을까요? 이 비석은 제주 4.3 당시 마을 청년들을 구하려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초대 마을 리장 한백흥과 송정옥의 의로운 뜻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외에도 마을의 성금이나 토지를 희사하여 마을 발전에 공을 세운 주민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마을 곳곳에 주민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비석들은 그 주인공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마을의 형성 과정과 재건, 또 그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을에 세워진 비석들은 마을의 역사를 증언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기자 배진섭이었습니다. 네. 장애인 마을 기자로 활약하고 있죠. 정재익 마을 기자인데요.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중증 장애인인데 최근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동전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철입니다. 네, 저 집에서 반나장애 복지관으로 출근할 거예요. 네, 고객님 접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접수가 되네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8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일과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민철 씨는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후 6시에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아,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요. 예, 또 공부를 하러 가십니다. 주경야독이군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안쪽으로. 죄송합니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잘 앉아도 될까요? 네네네. 석사를 하시려면 책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또 대학원 본인이 공부를 써야 마친 되는 일도 민철 씨는 많은데.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셨군요. 오늘 힘들었어요, 목사님.
민철 씨는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후배분들한테도 자신이 어떤 직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직종에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학력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준비하시면 자기 개발도 되고 또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 하네요. 예.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마을 기자 정재익입니다. 자, 우리 정재익 마을 기자가 친구 자랑을 했는데 문현재 마을 기자는 마을의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칭찬하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밤 삼도일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밤마다 방범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도일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는 늦은 밤 안전한 귀갓길 마련과 놀이터 이용 청소년들의 탈선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쾌적한 공간을 위해 놀이터 주변 쓰레기 줍기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하기 마을 위해 곳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삼도일동에는 중앙놀이터, 서사라 놀이터, 용천 놀이터 3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최근 서사라 용천 놀이터가 새 단장을 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아가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사라에 저런 예쁜 놀이터가 생겼군요. 특히 중앙놀이터는 친환경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 활동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방범 활동을 신청했고 또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환경 정비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삼도일동 청소년 지도협회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주민들을 위한 삼도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현재 기자입니다. 8월 31일이면 제주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됩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김남호 마을 기자가 삼양 해수욕장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해수욕장만큼이나 매력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네요. 쉬엄쉬엄 삼양 해수욕장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선착장에서 쉬고 있는 아담한 배들이 보이고 곧 용천수가 나오는 샛돌이물이 시원한 나옵니다. 곳이죠. 찾은 이들이 물놀이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요. 물도 깨끗하고요. 삼양 지역 주민들은 해수욕장보단 차라리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1분 이상 발을 담기가 힘들 정도로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삼양 해수욕장 바로 동쪽에는 여러 시인들이 시를 소개하는 시비가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순비 소리와도 관련이 있다지요. 순비기 나무도 보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는 주말마다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있군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과 어업인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이어서 친환경적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여 가성비까지 더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의 간식거리까지 꼭 한 번은 둘러볼만 합니다. 네. 아쉬운 소식도 전합니다. 예정되었던 삼양 검은모래 축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을 기자 김남호입니다. 네. 2022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제주대회가 지난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그나이트? 네. 어떤 회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정종우 마을 기자님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희망과 꿈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 계신 자리를 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리허설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모여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복장이 조금 남다른 것 같은데요. 소방관을 우선으로 돕는 봉사단체입니다. 재난, 네, 소방관 분들을 돕는. 태풍 이랬을 때 자다가 너무 부상이 걸리면 달려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는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제주대회입니다. 이그나이트라는 뜻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님들이 본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자원봉사 활동들을 가지고 20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했던 감동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신우님한테 생필품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여쭤봤더니 그중 누렁이 한 마리가 저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피우곤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오늘 감사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도 했고요. 많이 배웠고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해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도 하고 또 그 자원봉사를 좀 체계적으로 단체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만들어내려고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그나이트가 뭔지 이제 확실히 좀 알겠네요. 네. 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파워 참 대단하죠? 그럼요.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농작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여성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제주시 농협 4개 단체 여성회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문명숙 마을 기자입니다. 제주 농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시 농협 4개 단체 여성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 조직 워크숍입니다. 제주시 농협에는 농가주부 모임, 고향주부 모임, 수누름 모임, 부녀회장 연합회로 4개 팀으로 구성돼 260여 명이 각 분야별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어려워지는 농촌 생활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우리 여성 사람들이 아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별 장기자랑에서는 수누름 모임의 난타 공연, 부녀회장연합회 라인 댄스, 고향주부 모임의 댄스 파티, 농가주부 모임의 민요 가락 등 다양한 장기자랑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단합도 많이 되셨겠어요. 네. 마음껏 발휘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다고 집에 있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바람 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동윤 사회자가 진행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의 레크레이션은 청중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했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이 우리들의 밥상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는 활력제가 되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기자 문명숙입니다. 야, 우리 제주시 농협 회원들의 이 에너지, 우리 제주 농업의 미래가 정말로 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주부분들이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축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밖에 나와서 단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도 이제 마을 기자분들이랑 한번 이제 좀 단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만나 뵙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마을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